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8장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실무의 전도라고 하는 개념을 봤고요. 오늘은 또 아시셔서 240페이지 3-8 활동 전이 동안에 NA와 K는 세포막을 통과한다 부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활동 전이가 일어날 때 축사의 세포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이제 표현이 있고요. 우리가 그 앞에 페이지에서 봤던 그림을 생각해 주세요. 그 육치상의 자극은 활동 전이를 유발시킨다고 그랬어요. 자, 활동 전이의 전도에는 소수의 이온 채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전압작동 NAK, 그 다음에 전압작동 K 플러스 채널이 여기에 이제 주로 관여하는 것이죠. 휴지막 전이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부 누출 채널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수초가 없는 말초신경계 뉴런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수초가 없는 그냥 말초신경계.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간단히 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든 그 호스킨이라고 하는 사람과 헉설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델 가지고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활동 전이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처음 도입시킨 사람입니다. 1963년이니까요. 자, 활동 전이는 전압 작동 이온 채널이 열리면서 NA, 자, NA, 우리가 PNA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K는 PK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의 세포막 투하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8-9 그림입니다. 이 8-9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서 활동 전이 동안에 세포막 한 단면에서 발생하는 전압과 이온 투하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활동 전이가 일어나기 전과 후인 1단계와 2단계에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1단계죠. 1단계는 이제 활동 전이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되면 활동 전이가 일어나서 세포막 전이가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는 단계죠. 뉴런은 마이너스 70mV 정도, 뭐 이게 어떤 뉴런은 63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활동 전이 이런 이야기할 때 호지킨과 헉슬리의 이제 주장에 따라서 뉴런에 따라서 약간 휴지막 전이는 차이 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과서에서 마이너스 70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동 전이는 이 상승 쭉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7에서 8 사이에는 최초의 1번과 2번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우리가 지난번에 과분극이라고 그랬어요. 과분극.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아래쪽 부분 상승 단계,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면은 하강 단계, 상승 단계가 1에서 5까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6에서부터 쭉 9번까지 하향 단계, 떨어지는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전체로 알아봐 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볼 때 세포막 전이가 바뀌는 빨간 선에 따라서 밑에 있는 이온 투과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주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NA와 K 두 가지를 한번 또 변화되는 양상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맨 먼저 초록색으로 된 1번 부분, 여기는 어떤 자극이 아직 오지 않은 상태니까 휴지기 상태예요. 휴지기 상태. 그래서 휴지막 전이, 우리 교과서에서는 마이너스 한 70mV 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휴지막 전이를 이루고 있다가 액션 포텐셜 이상의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는 시점이 2번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 탈분극성 자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탈분극성 자극은 역치까지 탈분극되는 작동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초록색 3번입니다. PNA 되어 있는 부분이요. PNA. PNA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PNA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나트륨 채널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P 채널이 이제 NA 채널이 열리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4번부터 급속하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5번부터는 이제 NA 채널이 이제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느리게 작동하는 K 플러스 채널이 열립니다. 자, 우리 NA와 K는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K 플러스가 세포에서 세포 외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7번을 이제 쭉 내려오죠. 7번에 내려오게 되면은 K 플러스 채널은 열린 상태로 가만히 있어요. 있고 추가로 K 플러스가 세포를 빠져나갑니다. K 플러스가 더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마이너스 70mV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과분곡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8번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K가 이제 완전히 닫히죠. K가 닫히게 되고 일부 K가 누출 채널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요. 우리가 앞에 설명할 때 이런 NA와 K 그 다음에 일부 누출 채널이 관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8번과 9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9번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의 휴지막 상태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보아왔던 그림이에요. 다른 파트에서도.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상세한 내용들은 교과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봐주기 바랍니다. 봐주기 바라고 243페이지 3-10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또 ATPage라고 APP가 사용하고 하는 이야기들은 NAK 펌프에서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0 축삭의 NA 채널에는 두 개의 게이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제 NA 채널이 열리면서 어떻게 되죠? 세포막 전이가 플러스 쪽으로 쫙 올라와서 최고 마이너스 30mV까지 올라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몇십 년간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세포가 탈분극화 되었을 때 어떻게 전압작동 나트륨 채널이 닫힐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탈분극 자체가 전압작동 나트륨 채널을 열리게 하는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이 채널들이 탈분극 시에 닫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왔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가설이 성립되게 됩니다. 전압작동 나트륨 채널은 이온의 이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게이트가 아니고 두 개의 게이트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활성 게이트, 그 다음 비활성 게이트라고 알려진 두 개의 게이트가 NA 채널을 열거나 닫기 위해서 전후로 이렇게 교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런이 휴지막 전이에 있을 때 활성 게이트는 닫혀 있고, 자,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 그림 8-10A를 봐주기 바랍니다. 자, A 보니까 비활성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비활성 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쭉 밑으로 한번 연결되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활성 게이트와 비활성 게이트라고 알려진 두 개가 NA 채널을 열거나 그 다음에 닫기 전후로 교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뉴런이 휴지막 전이에 있을 때 활성 게이트는 닫혀 있고, 이게 이제 지금 A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A 상태. 자, 거기 보니까 활성 게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활성 게이트는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고, 활성 게이트는 직선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자, A 그림 다시 한번 봐주세요. 보게 되면 활성 게이트가 막과 막 사이에 약간 아래 세포 내액 쪽으로 치우친 막과 막 사이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활성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활성 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비활성 게이트는 연료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런이 휴지막 전이에 있을 때 활성 게이트는 닫혀 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NA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시에 비활성 게이트인 채널 단백질의 세포 질 쪽에 있는 공처럼 우리가 표현한 거 있죠. 이 부분은 열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채널 단백질에 가까운 세포막이 탈분극되어서 이제 활성 게이트가 열리게 되는 것이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성 게이트와 비활성 게이트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세포막 전이의 변화 차이도 같이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 게이트가 열리니까 Na 플러스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전극처럼 세모로 꼽아놓은 전극 부분을 보세요. 전극 부분을 보니까 NA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에 이제 플러스가 돼 간다는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포막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포 내액의 전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포 외액이 아니라
화살표, 삼각형 화살표 끝이 세포 내역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세포 내역이 이제 플러스가 되면서 B의 그림 왼쪽에 보니까 오른쪽의 2번에서 3번과 같은 초록색 사이 쪽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B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C를 볼까요? C는 이것이 채널을 열고 NA가 전기화학적 기울기를 따라서 세포 내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해 오는 것입니다. NA가 이제 열리면서 세포로 빨리 이제 유입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성전하가 세포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방금 우리가 교과서 그림에서 봤듯이 더욱더 탈분극시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양성 대먹임 고리로 이것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성 대먹임은 뭐예요? 그 자극을 더욱더 자극시키는 것이죠. 음성 대먹임이면 위로 올라가서 그 자극을 못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후에 보니까 이제 활동 전해가 있고요. 상승 단계, 정점이 있고 하강 단계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탈분극, 활동 전이를 위반해요. 활동 전이를 위반해요. 자, 활동 전이를 위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NA 채널의 활성 게이트가 빠르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NA가 세포 내로 유입이 되니까 활동 전이가 쭉 올라가서 정점 상태로 가요. 정점이 지났어요. 정점이 지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회로를 멈추기 위해서 더 느린 NA 채널 비활성 게이트가 닫힌다. 우리는 아직까지 요거는 이제 앞에 그림 D에서 나온 설명인데요. 이것이 좀 더 강한 탈분구로 되어서 다시 열리게 되는데 NA 유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NA 유입 자체가 양성 대먹임으로 하여서 NA 채널의 활성 게이트를 더욱더 빠르게 열림으로 해서 NA를 세포 내로 더 유입되게 하는 초록색으로 된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양성 대먹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성 대먹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양성 대먹이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비활성 게이트가 닫히겠죠. 그 비활성 게이트가 닫히면 더 이상 이런 양성 대먹임 회로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제 K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린 K 채널이 열린다. 아까 K는 NA에 비해서 NA는 굉장히 빠르게 열리는 채널에 비해서 K는 좀 더 느리게 열린다고 앞에 정의를 내렸었죠. 그렇게 되면 K 플러스가 세포에서 유출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강 단계로 떨어져서 재분무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다시 이제 교과서 앞 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가 양성 대먹임 고리까지 봤었죠. 다시 한번 정의를 해내네요. 더 많은 NA 채널이 열리고 그래서 더 많은 NA가 세포 내로 들어와서 더욱더 이제 탈분극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양성 대먹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포가 탈분극화 상태를 유지하는 한 어떻게 됩니까? 활성 게이트는 계속 열려서 NA가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양성 대먹임 고리를 이제 중단시켜야 되겠죠. 어느 정도 역치 자까지 오고 나서부터는요. 그러기 위해서 외부의 조정이 필요한데요. 축삭에서는 바로 이 외부의 조정이 NA 채널의 비활성 게이트로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세포의 탈분극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D의 이야기입니다. D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NA가 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비활성 게이트가 이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 그림이 이제 D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 E는 뭐예요? 원래 세포에서 유출되는 K이온에 의해서 생기는 재분극 동안에 두 게이트들이 이제 원래의 상태로 A의 상태로 이제 되돌아갑니다. 왜? K이온은 이 이온 통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NA는 원래의 A 상태로 돌아가서 만약에 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오면 이 자극을 반복해서 되풀이하겠죠. 그래서 교과서 왼쪽 밑에 네 번째 줄 뉴런이 K 플러스 유출 동안 재분극됨에 따라서 NA 채널들은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다음의 탈분극을 반응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3-11. 자, 우리가 이 장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시간에 불응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3-11 보도록 합니다. 자, 3-11 보게 되니까 NA 채널의 두 게이트의 작용,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던 두 게이트, 활성 게이트와 비활성 게이트의 작용은 불응기로 알려진 현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의미가 그 불응기에 대한 영어 단어 의미가 밑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 활동 전이가 시작이 되면은 1 내지 2ms 동안은 아무리 큰 자극이 가해져도 두 번째 활동 전이가 안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중첩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죠. 우리가 이 기간은 NA 채널이 휴지기 상태로 재정비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 불응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 교과서 245페이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적 불응기로 인해서 첫 번째 활동 전이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 활동 전이가 절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받은 전이에 대한 자극의 정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두 번째 자극을 받게끔 하는 그런 조절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활동 전이는 유발 영역에서 축삭 말단까지 이동하는 동안 중복되어서 일어날 수 없고, 이런 불응기 때문에 전해온 방향으로 다시 거꾸로 또 갈 수는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대적 불응기라는 말이 있네요. 이거는 절대적 불응기에 바로 이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 불응기 또한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의 나트륨 채널 게이트가 원래 위치를 되찾는 단계예요. 게다가 상대적 불응기 동안에 K 채널은 여전히 열려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두 번째, 그 다음 패러그램에 생략하고 그 다음 패러그램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불응기는 활동 전이를 차등 전이와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서 활동 전이와 차등 전이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역치 이상의 스레스홀드 이상의 자극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응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역치 이상의 활동 전이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만일 두 자극이 짧은 시간 내에 뉴런의 수상돌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차등전이 어떻게 되죠? 서로 합쳐지죠. 그죠? 그렇지만 두 개의 역치 이상의 차등전이가 절대적 불응기 동안에 활동 전이 유발 영역에 도달한다면 두 번째 차동 범위는 NA 채널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열릴 수 없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밑에 불응기는 뉴런에서 전달되는 신호의 속도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불응기의 기간은 활동 전이가 또 거꾸로 가는 것을 막음으로 해서 반대해서 이제 오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활동 전이가 세포체에서 축삭 말단으로 한쪽 방향으로 활동 전이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또 불응기의 중요한 역할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기 245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245페이지 그림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자, 맨 위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NA 채널과 K 채널 사이의 관계고요. 가운데는 뭐예요?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앞에 장에서 봤던 NA와 K에 대한 세포막 전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활동 전이 전체 걸 보여주고, 하나는 NA, 그 다음에 K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밑에는 흥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흥분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위에 있는 채널 변화와 이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절대적 불응기를 오른쪽, 왼쪽, 상대적 불응기 나눠놨죠. 그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특히 절대적 불응기는 그렇게 요 분홍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활동 전이도 일으킬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정상보다도 더 강한 자극이 오게 되면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상대적 불응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흥분성은 절대적 불응기에는 절대 흥분이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상대적 불응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내용을 쉽게 이해하면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2로 갑니다. 활동 전이는 전도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페이지요. 246페이지. 자, 246페이지 왼쪽에 보니까 그림 8-14 해서 초록색 1, 2, 3, 4, 5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활동 전이의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초록색 1번 되어 있는 부분요. 역치 이상의 차등 전이가 축삭의 유발 영역에 다다르게 됨으로부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 내용은 그 옆에 있는 247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자, 활동전이 어디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축삭 둔덕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 유발 영역을 거기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고 있죠. 그래서 1번. 역치 이상의 차등 전이가 유발 영역 축삭 둔덕이에요. 도달했어요. 도달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축삭 쪽으로 쭉 연결되는데 2번 볼까요? 전압작동 NA 채널은 열리고 NA는 축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자, 노란색이 지금 오른쪽으로 이동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양전하가 국소 전류 흐름에 의해서 축삭의 인접한 절편 부위로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자, 4번 한번 봅시다. 활성 영역으로부터 국소 전류의 흐름이 세포막의 새로운 지역을 탈분목시키고 이제 오른쪽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5번은 뭐예요? 불응기가 있어요. 불응기는 전도가 거꾸로 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K가 빠져나가면서 세포막이 재분극되어서 거기에서는 반응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유전 세포에서 나타난 현상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 인체 내에서 이런 식으로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K 플러스, NA 플러스가 아마도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서부터 활성 영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활성 영역을 만들고 불응 영역을 만드는 것이 이런 한쪽 방향으로 전도가 일어나도록 해준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 3-13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뉴런의 크기가 클수록 활동 전이가 더 빠르게 전도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 전기선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두 중요한 물리적 변수가 포유류의 뉴런 활동 전이 전도 속도에 영향을 준다. 자, 뉴런의 지름, 그 다음 세포막으로의 전류 누출에 대한 뉴런 세포막의 저항성. 자, 우리가 통이 크면 클수록 많은 양이 통과할 수 있겠고, 우리가 뭐 물 파이프로 생각합시다. 파이프가 크면 클수록 많은 양이 통과할 수 있고, 중간에 구멍이 있어서 유출되지 않으면 더 많은 양이 똑같이 한쪽 방향으로 똑같은 양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뉴런이 크거나 혹은 전류 누출에 대한 저항성이 클수록 더 빠른 속도로 전도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기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요. 3-14 쪽으로 갑니다. 유수 축삭에서의 신호의 전도가 더 빠르다.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 갈게요. 좀 빨리 가도록 합니다. 자, 수초로 둘러싸인 유수 축삭. 자, 이것은 세포 외액과 접촉할 수 있는 세포막의 면적을 제한시켜 버리죠. 우리가 여기서 랑비에르 결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수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수초는 높은 저항성의 막을 형성하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전류가 흘러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이죠. 수초막은 뭘 표현하고 있어요? 전선을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플라스틱 껍데기와 유사하다. 그래서 전류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밑에 패러그래프요. 활동전이가 유발 영역에서 축삭 말단으로 지나가면서 활동전이는 수초를 둘러싼 축삭 부분과 랑비에르 결절을 번갈아서 가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 8-16 위에 있는 A 그림입니다. 자, 위에 있는 A 그림 보니까 결절과 결절 사이를 확대시켜 놓고 탈분극이 플러스로 이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활동 전이가 전도되는 과정은 수초가 없는 축삭과 동일하지만 수초가 있는 축삭은 어떻게 되죠? 결절 부위에서만 활동 전이가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부분은 건너뛰는 것이죠. 도약 전도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밑에 볼드처럼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각 결절마다 전압작동 나트륨 채널이 많이 밀집해 있네요. 그래서 탈분극 시에 밀집해 있으니까 NA가 들어오는 양적이나 속도 면에서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결절에서 NA의 유입은 탈분극을 증강시키고 활동 전이가 한 결절로부터 다른 결절로 갈 때
활동 전위의 크기를 일정하게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활동 전위가 결절로부터 다른 결절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뛰어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약전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16 그림을 한 번 더 봐주면서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